여러분이 한 3개월 정도 연애하시고 이별하였다면 한 45일에서 60일 사이에 연락을 한번 하자. 1년 이상 연애를 하셨다면 3, 4개월 후에 노컨택을 깨기. 2년, 3년, 4년 이상이라면 6개월, 8개월까지 노컨택은 유효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넘버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수학적인 가치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들의 감정이 어떤 변화가 있을지 주파수를 한번 던져보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감정 상태도 잘 분석해 보시고 그 다음에 이러한 시간적인 계산, 타임테이블도 생각하셔서 적절한 시기에 연락을 하시기 바랍니다. 숫자에만 너무 집착하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중요한 건 이 영상을 끝까지 잘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천국의 발과 최입니다. 자, 오늘의 주제는 노컨택보다는 급진적으로 여러분이 어떤 액션을 취해서 재회를 할 수 있는 방법, 이런 주제를 가지고 영상을 만들겠습니다. 제가요, 어제 새벽에 제가 링크 동영상을 저희 게시물에 링크를 달아놨죠. 제가 한 2년 전에 만든 동영상입니다. 노컨택을 해서는 안 되는 이별 4가지라는 경우에 동영상인데 굉장히 좋은 동영상입니다. 여러분이 이 천공이 가지고 있는 노컨택 이론의 어떤 알터네이티브죠. 어떤 변동적인 상황이 있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라고 봅니다. 한번 보시고요. 꼭 반드시 노컨택만이 능수는 아니다. 많은 독특하고 다양한 이별의 경우가 있는 것이기 때문이죠. 여러분의 매우 독특한 이별의 경우에 접목을 시켜서 한번 잘 통찰력 있게 관찰을 해서 여러분이 담대하게 이별 대응을 그러한 계획을 한번 만들어 보셔라 라는 차원에서 그러한 취지에서 영상을 만들어 드렸던 것이죠. 자, 그 새벽에 제가 올린 링크 동영상 안 보신 분들 반드시 보시고요. 이 영상도 같이 보시기 바랍니다. 같은 맥락에 같은 주제를 담고 있는 이 비디오입니다. 그래서 저번에 이 2년 전에 제가 만든 동영상 노컨택을 해서는 안 되는 이별의 파트 2, 2편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제가 새벽에 올린 동영상 링크를 보시면 어떠한 얘기가 나와 있냐. 가짜 이별로 파워플레이를 여러분이 했을 때, 자, 이럴 때는 노컨택 해서는 안 되겠죠. 일단은 파워플레이 자체를 해서는 안 됩니다. 본인이 이 연애에 대해서 프레임이 낮아지고 상대가 좀 갑이 되는 경우 같다. 굉장히 이구가 강하시고 사회적 자아죠. 이구란 것은 사회적 자아입니다. 이 사회적 자아가 높으신 여성분들 그리고 상대와 나의 관계에서 권력 추구형이신 분들이 되게 파워플레이 많이 하시고 또 사실 나는 이 상대방을 많이 좋아하는데 상대 남성이 이 관계에 대해서 조금 회피적이고 덜 열정적이다 생각해서 굉장한 결핍이나 손실감을 느끼고 관계에 대해서 불만이 많으신 여성분들이 파워플레이를 자주 하십니다. 그러면 이 파워플레이를 여러분 했을 때 상대방은 모욕감을 느끼기 때문에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파워플레이를 했어. 상대방이 모욕감을 느껴. 이거 끝장이다 이거예요. 이 남녀 관계를 사랑의 관계로 보시는데 어느 정도 반전은 맞다고 봅니다. 사랑의 관계 맞습니다. 남녀 관계도 헌신적으로 이타적으로 희생하기도 하고 그런 사랑을 즐기시고 그런 사랑을 원하시는 굉장히 훌륭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반면에 남녀 관계는 강한 이고의 전쟁입니다. 사회적 자아의 전쟁, 자존심 싸움, 자존감 경쟁. 어떤 관계, 인간관계에서 정치적 우월성을 확보하려는 심리. 일종의 전쟁이에요. 로맨틱한 관계의 모든 것들이. 이런 것에 특화되신 분들이 있다. 이런 거에 굉장히 많은 열정과 애정을 어떤 에너지를 투자하시는 분들이 파워플레이를 많이 하십니다. 네, 파워플레이 많은 경우가 남자친구에 대한 오해가 많은 경우들이 많아요. 사실 남자친구가 해피형도 아니고 나에 대한 애정이 싫은 것도 아닙니다. 그는 단지 바쁘고 자기 일에 더 열정인 사람이 있는 경우이죠. 사실 이런 남자들이 가치가 높아요. 여자와의 관계도 중요하지만 자신의 업무, 자신이 생각하는 아젠다, 프로젝트를 더 열심히 노력하는 남자가 사실 가치가 높습니다.
또 그렇지 않더라도 이 남자가 뭐 그렇게 열심히 사는 남자도 아닌데 정말로 내가 볼 때 나에 대한 열정이 없는 것 같다. 다른 여자가 있는 것 같다. 관계가 식은 것 같고 이별이 될 것 같고 그래서 파워플레이 하시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파워플레이는 좋지 않습니다. 왜? 여러분의 마음에 진실하지 않은 행동이기 때문이죠. 즉 여러분 이별을 원하지 않잖아요. 근데 이별을 원하지 않는데 이별을 한다는 것처럼 그렇게 그것처럼 위험한 행동은 없다. 절대 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파워풀 했다라면 잡아야 한다. 그리고 그 영상에서 제가 얘기했던 거는 여러분이 도덕적으로 잘못을 저질렀을 때이죠. 바람을 피우는 등 관계에서 비도덕적인 행위를 하며 이별을 당한 경우 그때 노컨택을 하면 안 되겠죠. 여러분이 이별을 당했다 하더라도 여러분이 비도덕적인 행동을 했다. 바람을 피웠다. 좀 말씀드리기 좀 거슬리지만 성매매를 했다. 남자든 여자든. 하여튼 여러분이 생각할 때 수용하기 힘든 어떤 비도덕적인 행동을 하였다. 이 상황에서 여러분이 이별을 당할 수 있죠. 하지만 상대가 여러분에 대한 매력이 많이 살아있는 경우입니다. 이별하고 싶지는 않지만 이별을 해버렸어. 이때는 여러분이 노컨택을 해서는 안 되고 여러분이 크게 잘못한 것이 명확한 경우에는 잡아야 합니다. 잡아서 잘못을 빌고 변명하고 매달리는 대신에 먼저 해명하고 용서를 구해야겠죠. 자, 이게 저번 비디오에서 핵심입니다. 자, 오늘 제가 여러분한테 드리고 싶은 얘기는 이것입니다. 헤어진 사람에게 먼저 연락이 왔다. 이때는 잡아야 합니다. 한마디로 잡아야 한다는 얘기가 상대한테 연락이 오면 너무 기분 좋아서 막 그래 너한테 연락 온 거 너무 기다렸어. 사랑해. 아직도 난 널 보고 싶.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내가 분명히 얘기했죠. 이렇게 하시면 이런 건 잡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잡으라는 거는 뭐냐? 여기서 잡으라는 얘기는 끝까지 노컨택 이러지 말자는 얘기예요. 많은 분들이 이 점에 대해서 큰 실수를 하신다. 저하고 상담하실 때, 정말 연락이라도 한번 왔으면 좋겠어요. 미치겠어요. 이 노컨택 너무 힘들어요. 이랬던 사람들이요. 정말 놀랐습니다. 제가 충격을 많이 받는데. 연락이 왔다. 이건 어젯밤에 X한테. 남자든 여자든. 갑자기 제약이 싫어졌어요. 필요 없어요. 이렇게 나오시는 분들이 많아요. 굉장히 많습니다. 사람은요, 놀랍습니다. 이게 충격적인. 자기가 자기 자신의 마음을 몰라요. 모릅니다. 여러분, 자기가 자기 자신을 모른다가, 저는 그렇게 봐요. 자기 자신을 안다는 것이 명상이잖아요. 그래서 기독교든 불교든 수도승들 있잖아요. 천주교 같은 경우는 수도승들이 있더라고 보니까. 산속 깊은 데 들어가서 명상을 하시잖아요. 그분들이. 불교 스님들 하시는 게 늘 명상이고. 이게 자기 자신을 알아간다는 얘기죠. 이게 무슨 얘기냐. 과학적으로 해석하면 인간은 무의식이라는 게 있습니다. 무의식이 진짜 의식이에요. 무의식은 꿈에 나타납니다. 꿈에서 복잡한 여러 가지 추상적이고 비현실적인 현상을 보이면서 자기의 뭉그트려 있던, 자기가 이렇게 감추고 있던, 자기가 억압받고 있던 자기 무의식이 표출되는 시간들. 그래서 위대한 심리학자 칼 융은 꿈을 연구했어요. 그분은 꿈을 아주 집중적으로 단연간의 연구를 많이 해서 무의식의 어떤 그 현상을 파악하려고 노력했던 분이죠.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 여러분은 재회를 강렬히 원하는데 여러분의 에고가, 여러분의 이고가 밀어내는 과정입니다. 이고는 사회적 자아입니다. 그러니까 자아가 두 가지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진정한 자아는 남과 비교하지 않고 나 혼자만의 진정한 내가 나를 사랑하는 그러한 열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분이 진정한 여러분의 모습이 진짜 자아이고요. 사회적 자아는 대개 가짜입니다. 사회적 자아란 건 남과 나를 구별하는 자아입니다. 쟤는 철수고 나는 영철이고 나는 쟤보다 잘생겼고 나는 쟤보다 돈이 없고 이렇게 비교하고 서로 견제하고 공격하고 방어하는 어떤 일종의 보호 메커니즘입니다. 이고라는 것이. 연애를 할 때 이 이고의 작용이 굉장히 강하다. 네가 나한테 이별을 줘서 나한테 상처를 줬어? 나 꼭 복수할 거야. 이러한 마음이 강하신 분, 즉 이고가 강하신 분들이죠. 이런 분들이 노컨택을 하실 때도 힘들고 이고가 강하신 분들이
상대가 연락 왔을 때 상대한테 복수심을 먼저 표출하는 공격적인 태세를 가하는 것도 이분들이 강합니다. 그리고 나중 후회하십니다. 이구가 강하신 분들은 상대가 연락이 왔을 때 화를 내거나 상대가 재회를 신청해도 전적으로 거절하거나 무시하거나 이렇게 파격적인 행동을 하시고 나중에 또 후회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또 매달립니다. 그러면 상대가 또 그거를 또 상대가 그걸 또 거절합니다. 이런 웃지 못할 아주 비극적인 관계의 연속을 하면서 헤어졌다 만났다 매달렸다 다시 거절했다. 아주 관계가 복잡해지면서 탁식한 관계로 흘러갑니다. 제가 많은 통계가 있죠. 5,000건, 5,500건의 통계가 있는데 동성연애 하시는 분들이 이러한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여자 동성연애 하시는 분들. 그래서 헤어진 사람이 당신에게 먼저 연락을 했을 때요. 헤어진 사람이 당신에게 연락하는데 무시하면 그들이 모욕감을 느끼고 다시는 연락을 대개는 안 합니다. 큰 실수다. 그래서 헤어진 사람이 여러분한테 먼저 연락할 때는 노 컨택, 끝까지 노 컨택 이러지 말고 여러분도 마음을 열고 상대방이 무슨 얘기를 하는지 잘 들어보셔야 합니다. 좀 무관심하게 반응하는 건 괜찮아요. 그냥 수동적으로 듣는 거 괜찮습니다. 하지만 밀어내지 마라. 꺼져. 전화하지 마. 연락하지 마. 차단해버린다든지 연락 오면 안 받는다든지 상대가 재회를 신청했는데 거절한다든지 이런 식의 좋지 않은 노컨택 하지 말자. 이렇게. 그 다음 여러분이 듣고 싶어하는 얘기일 겁니다. 시간이 충분히 지났을 때에는 여러분이 노컨택을 깨고 연락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제가요 영상 제 채널 초반에 나는 끝까지 노컨택 forever를 선호한다라고 제가 제 입으로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거는 저의 개인적인 견해고 저는 그렇게 한다는 얘기죠. 그리고 제가 솔직히 여러분들과 많이 교류를 하면서 저의 어떤 생각도 좀 많이 변화가 왔습니다. 초반엔 저는 강력한 노컨택을 여러분한테 조언을 드렸죠. 강력한 노컨택이 좋다라고 제가 좀 제 채널 운영 초반에는 그런 식의 어떤 이론을 제가 펼쳤습니다. 그리고 상담할 때도 좀 그런 식이었는데 제가 시간이 지나면서 좀 생각도 조금 바뀐 거예요. 저의 개인적인 견해는 저는 아직도 그렇습니다. 제가 만약 이별당했다면 저는 노 컨택 forever입니다. 저의 개인적인 선호사항은 여러분한테 주장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저는 저 나름대로의 철학이 있다. 연애에 대한 철학이 있다. 저는 중고품을 고쳐 쓰지 않는다가 저의 철학입니다. 저는 신상품을 산다. 사람을 물건을 비유한다는 게 좀 그렇지만 물건이 고장났다라는 관계가 고장났다는 것은 상품이 고장났다는 것과 똑같은 거죠. 어떻게 보면 이 물건을 고쳐 쓰는 것이 재회이죠. 왜? 그 물건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그럴 수 있습니다. 저도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물건은 오래 지났어도 고쳐서 계속 씁니다. 그 물건에 대한 애착이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저는 현실주의자이기 때문에 사람을 고쳐 쓰지 못한다라는 철학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만의 생각입니다. 여러분이 저의 철학을 따를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중고품 고쳐 쓰지 않는다. 그래서 나는 새로운 물건을 산다가 저의 철학입니다. 그래서 저는 누가 나한테 이별을 통보했다? 저는 절대 안 줬습니다. 그렇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경우는 틀리잖아요. 많은 분들이 재회를 간절히 원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고 그거를 여러분이 목표로 잡고 노컨택을 하고 계시는 중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상대가 연락이 왔을 때는 반드시 마음을 열고 수동적으로 잘 들어주고 거절하거나 거부하거나 끝까지 노컨택해서는 안 돼요. 노컨택에 도취돼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오케이. 그래서 연락이 왔을 때는 마음을 열고 잘 들어주고 무관심하게 반응하거나 친절하고 캐주얼하게 반응하는 건 좋지만 화를 내거나 분노하거나 밀어내거나 거절하거나 그들을 도망가게 만들지 마라. 무시하지 마라. DI. Don't ignore, don't initiate. 무시하지도 말고 여러분이 열정적으로 매달리지도 마라. 네, 저의 영상의 핵심입니다. DI. 그러나 시간이 충분히 지났는데도
그 상대한테 연락이 오지 않는다. 이건 여러분의 이별의 연애 케이스마다 틀려요. 나는 그와 3개월 단기 연애를 했어. 그러면 2개월 정도면 긴 시간이 지난 겁니다. 이때쯤 여러분이 한번 연락할 수 있다. 여러분이 1년을 사귀었다. 1년 이상을 사귀었다가 헤어졌다. 이번이 첫 이별이다. 한 3, 4개월 후엔 한번 잡아보는 게 좋다. 여러분이 4년, 5년 뭐 이렇게 장기 연애를 했다라면 6개월, 8개월 후에도 연락, 노컨택은 유효가 있다. 하지만 여러분, 여기서 여러분이 실수해서는 안 되는 게 제가 지금 수학적인 넘버를 드렸잖아요. 이 넘버에 집중하시면 안 돼요. 모든 이별은 독특하다. 저는 넘버를 드린 이유는 어느 정도 여러분한테 인사이트를 드리기 위해서 숫자를 얘기했지. 이 숫자 개념에 고질적으로, 고정적으로 생각해서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 우리는 6개월 사귀다 헤어졌으니 천공 영상을 보니 이때 연락하라 했으니 이때 연락하자. 이렇게 하지 마시라. 우리는 1년 연애를 했으니 3, 4개월 후에 연락하라 했으니 지금 딱 시계 보니까 오늘이 딱 3개월이네. 오늘 연락하자. 이렇게 기계적으로 수학적으로만 보시면 안 돼요. 우리는 사람의 마음을 다루고 있다. 어떤 수학적 개념을 보지만 통찰력을 가지고 상대의 마음에 한번 주파수를 던져보세요. 상대가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 나의 마음도 한번 보세요. 정말 나는 재회를 원하는가? 나는 지금 괜찮은가? 내가 지금 연락을 했는데 상대가 거절할 때 나는 수용할 만큼 담대해졌는가?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잘 보시고 노컨택을 깨고 연락을 하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자, 이런 것들이 어렵다. 나의 사연을 다 한번 들려주고 전문가한테 조언을 받고 싶다. 제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이렇게 어렵다 할 때는 저한테 연락을 주세요. 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이별은 독특하고 개별적이고 모든 연애는 다 개별적입니다. 인간은 생각보다 개성이 강합니다. 제가 많은 분들과 대화를 나누지만 사람들이 참 개성들이 강하시다. 본인이 얼마나 개성이 강한 사람인지 본인이 모르는 경우들이 많다. 그리고 여러분의 X가 개성이 강한 사람이다. 들어봐야 돼요. 그들의 성격이 어떤지, 어떠한 인생을 살아왔고, 어떠한 가치관과 어떠한 직업을 가지고 있는 것이 여러분의 이별과 재회에 큰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개별적인 상담이 필요한 것입니다. 얘기를 잘 들어보고 제가 수학적이고 공학적인 조언을 드릴 수 있는 것이겠죠. 그래서 상담이 필요하신 분은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 화면 하단에 프로필 사진을 클릭하시면 자세한 상담 안내 있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고요. 전공의 이별과 재회 전이는 계속 이어집니다. stay with me 하시고 정신 언제나 바짝 차리고 사셔야 합니다.